최근 이영표 위원이 이강인 선수에 대해 발언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박문성 해설위원과의 유튜브 방송에서 발언했습니다. 이영표 위원은 축구가 편해지려면 기본적으로 축구 선수는 어떤 상황에서든 한 명을 제쳐서 크로스를 하거나 패스를 하거나 슈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드리블을 통해서 템포를 죽이는 거는 안 좋은 행동이지만 동시에 어렸을 때부터 사이드에서 특히 1대1이 걸리면 한 명을 제쳐서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게 안 되면 축구가 어려워집니다. 드리블을 하게 되면 어떤 선수는 한쪽 밖에 못 가, 어떤 선수는 왼쪽 밖에 못 가, 어떤 선수는 오른쪽 밖에 못 가는데 양쪽을 다 갈 수 있는 확실한 기술이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이강인 선수는 3년 이상 기술을 연마해서 양쪽을 다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강인 선수는 드리블을 잘하려면 스피드가 있어야 하고 중심이 무너진 쪽으로 치면 중심이 무너지는 것을 몸이 자동으로 계산하여 움직여지게 됩니다. 생각하고 드리블을 치는 게 아니라 연습과 노력 끝에 자동으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박문성 해설위원이 덧붙였는데요. 맞아요. 이전에 앙리 선수도 인터뷰에서 패널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는지 물었을 때 생각하고 계산하고 슈팅을 때린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슛을 하게 되었다고 인터뷰에서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라운드의 풍우나 천재 소리를 듣던 이천수 선수도 본인이 어떤 드리블을 했었는지 개인기를 했었는지 모른다며 자동적으로 몸이 움직여졌고 나중에 분석하면서 경기를 봤을 때 내가 저렇게 했구나 알 수 있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레벨의 선수들은 계산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것 같고 이강인 선수도 보면 계산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훈련과 노력으로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몸이 반응하는 선수인 것 같다고 발언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어 이영표 위원은 이강인 선수가 재능은 기본적으로 있었겠지만 훈련과 노력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강인 선수의 강점은 드리블도 있고 시야도 있고 정확한 왼발킥도 있고 터치가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은 킥이 자신 있는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지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떤 선수들은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는 자기가 드리블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패스를 잘하는 선수는 패스를 보여주고 싶어하기 때문에 좋은 킥, 멀리 보낼 수 있는 킥이 장점인 선수는 자연스럽게 시야가 넓어지고 시야가 넓은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어린 선수들에게 멀리 보라, 시야를 넓혀라 라며 가르치기보다는 좋은 킥을 멀리 찰 수 있는 킥을 가르치면 자연스럽게 시합에서 연습한 킥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지고 넓혀진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어 최근 프랑스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이강인을 향한 언론 비판은 일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한국에서처럼 선수를 비난 잘하지 않는 문화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비난하나 외국은 그냥 막 합니다. 그들의 문화이고 경쟁이라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유럽에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입니다. 거기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 비난을 받더라고 원래 그런다 생각하는 게 팬들도 선수도 좋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이영표 위원은 이강인 선수가 수비할 때 압박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약점이라고 지적되던 수비 전환, 수비의 능력을 키웠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라며 치켜세웠습니다. 이는 특히 선수의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적을 받으면 자기가 수비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나도 수비를 열심히 하는 척해야지 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강인 선수는 진짜 수비를 하는 것이라며 극찬하였습니다. 특히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선수는 길게 선수 생활을 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대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발언했습니다. 축구에서 윙은 중요한 포지션인데요. 측면에 기본 배치돼 기회를 여는 역할을 합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클래식 윙어가 교과서로 통했습니다. 빠른 스피드와 드리블로 상대 측면을 파고든 뒤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려 센터포워드의 득점을 돕습니다. 클래식 윙어가 맡는 주요 임무인데요.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직선적이고 빠른 스피드를 가진 덴벨레가 클래식 윙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빠른 스피드의 양발잡이라고 하니 덴벨레는 왼쪽에서 뛰어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주제로 돌아와서 축구가 진화하면서 주요 포지션인 윙도 진화했습니다. 클래식 윙어가 조금씩 줄어들고 윙포워드 개념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반대발 윙어가 득세했습니다. 클래식 윙어에겐 크로스를 올리는 게 가장 중요했는데요. 오른쪽 윙은 오른발, 왼쪽 윙은 왼발을 잘 써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공격 방향을 기준으로 반대발을 쓰는 윙들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윙포워드, 인사이드 포워드, 인버티드 윙, 도움라이터 등으로 불리는 그들은 무시무시한 공격력으로 축구 전형과 전술의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크로스를 올리는데 만족하지 않고 중앙으로 꺾어 들어오며 반대발로 득점을 직접 노렸습니다. 처음엔 매우 어색해 보였으나 반대발 윙들이 골을 점점 더 많이 넣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기억을 되돌려보면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도 이런 흐름 속에서 최고의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클래식 윙어보다 윙포워드를 배치하는 팀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예 가운데 공격수를 두지 않는 제로톱이라는 새로운 전술도 생겼습니다.
그만큼 날개 공격수들이 다재다능하고 득점력 또한 뛰어나기에 축구 판도가 크게 변했습니다.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커버하고 공격 포인트를 생산하는 선수들이 경기를 지배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 리그앙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강인은 왼쪽, 오른쪽, 중앙을 모두 커버하는 멀티플레이어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오른쪽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 눈길을 끄는데요. PSG와 한국 대표팀에서 모두 오른쪽에서 상대의 수비를 흔들고 찬스를 만들며 득점까지 올려 주목을 받았습니다. 왼발 스페셜리스트인 그가 반대 발 윙으로 놀라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최근에는 FC 메스와 프랑스 리그 17라운드 홈경기에서 출전에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3-4-3 전형의 왼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했는데요. 왼쪽 측면과 중앙을 고루 오가며 여러 차례 날카로운 패스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PSG의 공격 마무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전반전을 0대0으로 마쳤습니다. 후반전 들어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우향 후 명령을 받았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리를 옮겨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곧바로 믿음에 부응했는데요. 후반 시작 4분 만에 날카로운 칼날 크로스로 비티냐의 선제골을 도왔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상대의 수비수를 앞에 두고 몸을 흔들며 중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순간적인 짧은 왼발 드리블로 공을 꺾어 가운데로 공간을 열었고 왼발 크로스를 올려 비티냐의 슈팅을 이끌어냈습니다. 시그니처 움직임 같은 장면을 연출하며 선제골에 징검다리를 놓았습니다. 결국 이강인의 도움을 등에 업은 PSG는 킬리안 음바페 멀티골까지 더해 메스를 3대1로 제압했습니다. 이처럼 이강인이 오른쪽에서 더 위력적인 이유는 공격적으로 더 빛나기 때문입니다. 위에 언급한 클래식 윙어부터 현재 윙포워드까지 변화를 떠올리면 설명에 이해가 쉬워집니다. 왼발을 주로 쓰는 그가 오른쪽의 자리의 드리블과 돌파로 상대의 수비수들을 흔들고 슈팅까지 연결하며 공격력을 끌어올립니다. 오른쪽에서 중앙까지 침투하며 경기를 지배한 아르헨 로벤, 리오넬 메시 같은 선수들처럼 반대 발 윙으로 가치를 더한 셈인데요. 최근에는 오른발 사용 능력까지 좋아져 더 다양한 공격 옵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준희 국내 축구 해설위원도 이강인이 오른쪽이 가장 제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른쪽에 있을 때 시야가 가장 넓어지면서 창조적인 플레이를 마음껏 하는 모습이라고 했는데요. 특히 이강인 선수가 지금은 제 포지션을 찾지 못하고 여러 자리에서 뛰고 있는데 전설적인 선수도 이강인 선수와 마찬가지로 여러 자리 뛰다가 자기 자리를 찾아 최고의 선수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바르셀로나의 이니에스타였습니다. 이니에스타도 처음 바르셀로나에서 땜방 비슷한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필요한 자리에 여러 차례 바꿔가면서 뛰었고 이후 중앙에 자리 잡으면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었던 것처럼 이강인 선수도 어디서든 잘하던 이니에스타처럼 여러 자리를 바꿔가면서 뛰다가 결국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이니에스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며 응원했는데요. 실제 현지 팬들에게 강이니에스타라고 극찬을 받기도 한 우리 이강인 선수인데요. 과연 파리 생제르맹에서 강이니에스타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세계 축구계의 손흥민에 이어 한 획을 그을 것으로 평가받는 이강인 선수. 늘 부상 조심하시고 멋진 활약 이어가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1월 4일에는 툴루즈 원정 경기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1월 15일 월요일 바레인과의 아시안컵 첫 경기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이강인 선수 부상 없이 맹활약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